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두산 로보틱스의 충격적인 1차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비례 경쟁률 예상과 유리한 증권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로보틱스의 1차 경쟁률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10시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증권사의 경쟁률이 빠르게 올라갔지만 증권사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신영증권은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고 KB증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일차 현재 균등 배정 주식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증권사는 11.98주를 받을 수 있는 신영증권, 9.31주를 받을 수 있는 하나증권, 4.85주를 받을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 순입니다. 이번 청약은 7개의 증권사로 진행되기에 어떤 증권사가 유리한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증권사에는 금메달을, 두 번째로 유리한 증권사에는 은메달, 세 번째로 유리한 증권사에는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메달을 보시고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비례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이 균등 배정 주식수에 이어 비례 경쟁률도 가장 낮은 29.06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의 84.54대 1, 세 번째로 낮은 증권사는 85.17대 1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신영증권이 균등도 많이 받고 비례 경쟁률도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이 진행되는 증권사는 7개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주식수를 배정받았고 NH투자증권, KB증권이 같은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아직 1일차이긴 하지만 같은 주식을 배정받았는데 NH투자증권에 비해 KB증권의 청약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만큼 비례 경쟁률도 높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KB증권의 경쟁률만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이는 바로 KB증권에서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모주 슈퍼위크 이벤트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KB증권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시면 엔비디아 3,000원 해외 소수점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쿠폰 5,0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전 한싹 청약에 청약하신 분들은 중복해서 지급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행된 한싹 공모주의 청약이 KB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KB증권에서 진행되었던 한싹의 공모주 청약이 환불됩니다. 환불금이 무려 3조 3,700억 원이나 됩니다. KB증권에 대규모의 환불금이 들어오기에 내일 초반까지는 KB증권의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많은 주식을 배정받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 규모가 같고 똑같이 초대형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인데 경쟁률이 미래에셋증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3억 5,100만 원을 청약할 수 있지만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누구나 우대 등급이 되어 21억 600만 원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셋증권은 한도가 매우 크기에 뭉칫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이상 21억 이하를 비례로 해야 된다면 비례는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으로 진행되는 증권사 중 신영증권이 그나마 사용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과 더불어 이제는 개설해도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영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6,500만 원밖에 청약할 수 없어 모든 증권사 중 가장 낮은 청약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비례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선호되지 않는 증권사이기에 균등으로는 신영증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영증권은 7시 30분부터 청약이 가능하고 경쟁률만 10시부터 갱신합니다. 2일차인 10시에 경쟁률이 바로 확 올라 보일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황상 균등은 신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증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실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주식을 배정받았던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일차 경쟁률은 차이가 났지만
2일차 경쟁률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균등은 가장 소규모 증권사였던 DB금융투자가 제일 높았습니다. 중간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는 주식수가 많은 증권사들은 얼추 비슷하게 맞춰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투자증권이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등은 주식수가 낮은 신영증권, 하나증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일차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의 1일차에 참여한 청약자 수는 무려 59만 6,527명이고 총 청약 증거금은 3조 5,550억 원입니다. 사실상 웬만한 청약에 2일차 청약이라고 해도 매우 큰 숫자입니다. 그러나 지난 LG에너지솔루션의 1일차와 비교하면 매우 작아 보이는 수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차의 청약자 수가 237만 5,301명이었고 청약 증거금은 32조 9,300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 중 큰 인기를 모았던 필에너지는 1일차에 25만 7,562명, 청약 증거금은 1조 510억 원이었습니다. 두산로보틱스의 1일차가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적어 보이지만 일반 공모주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로보틱스의 2일차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1일차의 종합 비례 경쟁률은 112.54대 1입니다. 146만 원이면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마감 때까지 이러면 좋겠지만 내일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청약들의 1일차, 2일차 비례 경쟁률의 증가 비율을 확인해 보면 CQ세는 1일차보다 2일차에 15.61배가 올랐고 모니터랩은 1일차보다 2일차에 126.65배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면 평균 20.55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공모주 청약이고 대형 공모주 청약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차보다 2일차 경쟁률이 346% 증가하였고 현대중공업은 1일차보다 2일차 경쟁률이 1006%, 일진하이솔루스는 1일차 경쟁률보다 2일차 경쟁률이 1057% 늘어났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473%였습니다. 현재 두산로보틱스의 1일차 청약 증거금과 비슷한 현대중공업과 일진하이솔루스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약 11배 정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대형 IPO의 수치를 감안한 약 11배를 산정 시 1일차 비례 경쟁률 112.54대 1에 11을 곱한 1237.94대 1이 2일차 예상 경쟁률이 됩니다. 1237.94대 1의 경쟁률은 청약 증거금 35조 5,500억 원이 모여 가능한 수치입니다. 지난 성일하이텍의 청약에는 20.15조 원이 모였었고 꿈비 하나29 스펙, 알맥, CQ센의 청약에는 약 11조 원이 몰렸습니다. 두산중공업에 약 35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린다는 것은 그리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상 균등 배정 주익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처럼 지난 대형 IPO들의 1일차, 2일차 증가 비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의 경우 1일차 청약자보다 2일차 청약자가 186%가 높았고 현대중공업, 일진하이솔루스는 295%, 293%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낮은 193%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과 일진하이솔루스의 상황을 참고하면 두산로보틱스의 1일차 청약자보다 약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약 3배 정도 늘어난다고 감안해보면 총 청약자 수는 178만 9,581명이 됩니다. 두산로보틱스의 균등배정 주의수가 243만 주이기에 예상 청약자 수로 나눈 예상 평균 균등배정 주의수는 1.36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증권사는 균등이 추첨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 예상 금액 및 가성비 청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예상대로 1237.94대 1로 끝난다고 가정해보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청약은 800주가 됩니다. 8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40만원입니다. 2주는 2,600만원, 3주는 4,420만원, 4주는 5,980만원, 5주는 7,800만원, 6주는 9,100만원입니다. 약 1억 원으로
6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경쟁률이 이보다 높은 1500대 1을 기록한다고 하면 546입을 통한 가성비 청약은 1000주가 됩니다. 1000주의 청약 증여금은 1300만 원입니다. 경쟁률이 1500대 1이 되면 약 1억 원으로 5주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균등 및 가성비 546입 비례 청약은 신영증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는 한국투자증권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는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청약 이일차에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약 라이브를 통해 오전 12시에 현재까지 증가세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과가 화면으로 표시가 됩니다. 해당 경쟁률을 참고하셔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우리사주조합 실권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증권에서 우리사주 청약 경쟁률이 나오기에 언제 업데이트되나 기다려봤는데 아직까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가 된다면 해당 내용을 내일 청약 라이브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두산 로보틱스 우리사주조합에 사내대출이 1억 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사주 물량이 약 4.2억 원인데 1억밖에 지원되지 않았기에 소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로봇테마주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이 훌쩍 넘었던 주가가 16만 4천 원까지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받은 주식 중 2주가 아직 남아있고 2000% 수익률을 기념하여 캡처를 했는데 역시나 캡처 매도가 진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달리 무조건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데 망했던 청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는 하시겠지만 수익의 눈높이는 제법 낮추시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청약 라이브에서 좀 더 많은 정보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청약 라이브에 많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수익만 함께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